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교과서 49쪽 펴주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해 보면 먼저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상에서 왼쪽에 위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적었죠. 자, 그런데 모든 원소는 18쪽 원소처럼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 꽉 채워지길 원해요. 그래서 금속 원소는 비교적 적은 원자과 전자수를 가지니까 전자를 잃어버려서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원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두 개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 꽉 채워지는 것처럼 화학 반응을 한다고 했죠. 자, 반면에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8쪽 원소처럼 원자과 전자가 꽉, 가장 바깥 껍질이 꽉 채워지길 원하니까 이때는 전자를 얻어서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염소 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과 전자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한 개만 더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하나 얻습니다. 하나 얻으면 가장 바깥 껍질이 꽉 채워져서 18쪽 원소와 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대체 금속 원소가 잃어버린 전자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비금속 원소가 얻고자 하는 전자는 어디에서 올까요?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고 싶어 한다면 이 두 개가 되게 뭔가 딱 아다리가 맞지 않아요? 봅시다. 이온 결합. 금속 원소의 원자와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을 형성한 후 두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형성되는 결합이다 라고 했어요. 즉,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길 원하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길 원하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금속 원소가 내놓은 전자를 비금속 원소가 받아서 각각 양이온, 음이온이 된 뒤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서로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끌어당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전하라는 것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붙는 것처럼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도 서로 붙습니다. 여러분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일어나는 결합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가 존재해요. 지금 나트륨 원자는 1족 원소이기 때문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한 개 있어요. 반면에 염소 원자는 17족 원소이기 때문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7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온 결합 화합물이 형성될 때 금속 원소, 나트륨 원소의 원자에서 비금속 원소, 염소 원소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이렇게요. 자, 지금 보니까 나트륨 원자는 지금 두 번째 전자 껍질만 남았고 염소 원자는 세 번째 전자 껍질까지 있는데 둘 다 모두 가장 바깥 껍질이 꽉 채워져 있죠? 마치 18쪽 원소처럼. 그래서 금속인 나트륨 원자는 전자를 한 개 잃어서 지금 원래 전자가 한 개 더 있었는데 근데 한 개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가 된 거예요.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사라졌으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양이온이 되고 반면에 비금속 원소인 염소 원자는 전자를 하나 얻었기 때문에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운데에 11 플러스, 17 플러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양성자의 수를 의미해요. 우리 옛날에 원자 내에서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늘 같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야지 중성 원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나트륨 원자일 때는 양성자도 11개, 그리고 전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로 똑같았어요. 염소도 마찬가지로 양성자가 17개면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7개로 역시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았단 말이에요. 중성이었어요. 그런데 서로 더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 버리고 전자를 하나 얻었어요. 전자를 하나 버렸으니까 원래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았는데 전자가 하나 사라졌으니까 얘는 지금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양이온. 반면에 염소 원자 같은 경우는 양성자는 그대로 17개인데 전자를 하나 얻었으니까 마이너스를 하나 얻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음이온이에요. 이해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두 개가 양이온, 음이온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해서 마치 N극과 S극처럼 서로 이렇게 붙습니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결합이 형성된다. 그리고 얘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나서 염화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됩니다. 이 염화 나트륨이 바로 소금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소금.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유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공유결합이 뭐냐면 바로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서로의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비금속 원소들은 각각 다 그냥 전자를 얻고자 하잖아요. 누구 하나는 전자를 주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 사이의 전자를 잃거나 얻는 대신에 그냥 전자를 공유만 하는 거예요. 서로. 이때 이 전자쌍을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공유하는 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 사이에 일어나는 결합이에요. 조금 전에 배웠던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사이에 일어나는 결합이었다면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결합입니다. 예시를 볼게요. 자, 가운데 있는 원소는 산소이고 양쪽에 있는 원소는 수소입니다. 8번은 산소, 1번은 수소예요. 지금 한번 세볼게요. 자, 산소는 양성자가 8개이고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죠. 자, 그러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은 6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꽉 채워지지 않은 거잖아요. 꽉 채워지려면 전자 몇 개가 필요하죠? 꽉 채워지는 건 8개니까 지금 6개만 있으니까 2개가 더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쵸? 자, 반면에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1개, 전자 1개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채워져야지 꽉 채워지는 거였죠? 바로 2개만 채워지면 꽉 채워지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원자도 전자가 1개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서로 공유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요. 자, 먼저 산소를 보면 산소의 경우에는 수소에 전자 1개를 공유를 받아서 그리고 또 수소 2개 각각의 전자 1개씩을 공유받아서 총 2개의 전자를 공유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는 18족 원소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 거예요. 반면에 수소의 경우에는 산소와 전자쌍을 공유합니다. 산소한테 각각 1개씩 전자를 공유받아요. 그래서 18족 원소인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전자 껍질이 2개로, 전자가 2개로 모두 다 채워졌죠. 자, 이렇게 산소와 수소 모두 서로의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산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뭘까요?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1개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H2O, 우리가 맨날 마시는 물이요. 즉, 우리가 맨날 먹는 소금과 우리가 맨날 먹는 물은 각각 다른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소금은 금속 원소인 나트륨과 비금속 원소인 염소가 서로 결합해서 염화 나트륨, 이온 결합을 한 물질이고 반면에 우리가 맨날 마시는 물은
비금속 원소인 산소와 역시 비금속 원소인 수소가 공유 결합을 해서 형성된 물질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공유 결합의 종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유된 전자 쌍의 수에 따라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보면 먼저 지금 수소가 각각 서로 전자를 한 개씩 서로에게 공유를 해줬죠. 공유 전자 쌍이 한 개예요. 그러니까 이 쌍이라는 거는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거죠. 쌍이 한 개.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단일 결합을 하는 겁니다. 수소끼리. 반면에 산소끼리를 보면 산소는 지금 공유한 전자 쌍이 지금 두 개죠. 쌍이 두 개씩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산소는 이중 결합을 했다고 해요. 자, 반면에 질소 같은 경우는 질소는 공유한 전자 쌍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세 개씩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질소는 삼중 결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거 잘 이해되나요? 비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가 결합한 것은 이온 결합, 그리고 비금속 원소끼리 전자를 공유한 것은 공유 결합입니다. 자, 지금 배운 내용들을 다시 교과서로 정리를 해볼게요. 교과서 49쪽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원소의 성질로 결정되는 화학 결합의 종류. 질소와 산소는 비금속 원소이고 나트륨은 금속 원소이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화학 결합을 이루는 방법과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화학 결합을 이루는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50쪽. 어떤 원소가 다른 원소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전자를 주거나 받는 성질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다. 따라서 결합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형성되는 화학 결합의 종류가 다르다.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은 은백색 고체인 나트륨과 황록색 기체인 염소가 반응하여 만들어진다. 나트륨과 염소는 어떻게 결합하여 화합물을 형성하는 것일까?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기 쉬우며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기 쉬운 성질이 있다. 그러므로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하여 염화나트륨이 생성될 때 그림 1-29와 같이 나트륨 원자는 전자를 잃고 염소 원자는 전자를 얻어서 각각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되고 두 이온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서로 결합하게 된다. 자, 지금 보면 나트륨 원자에서 나트륨인 전자가 하나 잃어버려서 나트륨 이온이 되고 염소 원자 같은 경우는 원래 바깥 껍질 7개만 있었는데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이렇게 염화 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붙죠. 이와 같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주고받아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어 서로 결합하는 화학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자연계에서 이온 결합 물질은 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된 3차원 구조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 이 그림 이해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살짝 이상한 게 있어요. 나트륨 이온은 나트륨에다가 그냥 이온만 딱 붙였는데 염소 같은 경우는 염소에다가 염소 이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염화 이온이라고 하네요. 왜 그렇죠? 왜 나트륨 화 이온이라고 안 하고 그냥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는데 염화 이온은 왜 염소 이온이라고 안 하고 염화 이온이라고 할까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왼쪽 날개에 있어요. 이 왼쪽 날개 같이 읽어볼게요. 이온의 표시와 이름. 이온은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전하의 종류와 잃거나 얻은 전자의 개수를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등으로 표시한다. 양이온의 이름은 원소 이름에 이온을 붙이고 음이온의 이름은 원소 이름에 땡화 이온을 붙인다. 이때 원소 이름이 땡소인 경우에는 소를 빼고 땡화 이온을 붙인다. 그래서 지금 염소 같은 경우는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소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화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염소이기 때문에 염화 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음이온인 경우에는 땡땡화 이온을 붙인다는 거. 그러니까 이온의 이름을 알면
걔가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공유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 주변에는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의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 외에도 수소 H2, 산소 O2, 물 H2O, 설탕 C12, H22, O11과 같이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들도 존재한다. 비금속 원소들은 어떻게 결합하여 화합물을 형성하는 것일까? 수소 분자는 H2, 비금속인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것이다. 이때 수소 원자는 그림 1-30과 같이 전자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결합한다. 또 물 분자, 산소 분자, 질소 분자는 그림 1-31과 같이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결합한다. 물 분자, 산소 분자, 질소 분자는 그림 1-31과 같이 구성 원자들이 전자를 서로 공유하여 결합한 것이다. 이와 같이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공유하여 이루어지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자, 우리 조금 전에 PPT를 통해서 이 그림들 다 확인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어때요? 화학 원소에 따라서 어떤 원소들은 이온 결합을 하고 어떤 원소들은 공유 결합을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비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는 서로 이온 결합을 하고 비금속 원소끼리는 공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에서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상 마칠게요.